안녕하십니까. 무동입니다. 공식 총선 레이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총선은 13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사활을 건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국난 극복을 들었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에 초래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민심과 비례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총선 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역구 의석 130석을 목표로 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에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성남 지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0시를 기해 시내 전역에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담은 현수막이 일제히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현수막 의치 등 내용에 신경을 썼죠.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에 성남시 전 지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함에 따라 후보자들이 대규모 출정식은 온라인이나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선거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죠. 성남 지역 총선은 이번 선거에서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당갑, 분당을 등 4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현재 성남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 미래통합당이 1명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호남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수정 중원구와 보세가 강한 분당, 그리고 젊은 층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 판교 지역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표심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성남 수정구의 경우 사선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후보와 미래통합당 염호봉 후보, 그리고 민중당 장지화 후보, 국민혁명배당금당 이태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태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을 역임한 삼선 의원으로 사선에 도전장을 내고 지역 표심 관리에 나선 상태죠. 김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정가 2건과 재산으로 8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5일 전략공천된 염호봉 미래통합당 후보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을 신고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당 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죠. 재산은 2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중당 장지화 후보는 민중당 공동대표와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재산은 7,700만 원, 그리고 2차례 지방선거와 20대 총선에 출마했죠. 이태호 국민혁명배당금 후보는 수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1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수정구에는 총선 투표뿐만 아니라 시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 폭행 등으로 의원직을 사퇴해 시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남시 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성남시 자율방범협의회 회장이 출마했으며 재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인 민중당 유정민 후보가 도전장을 낸 가운데 재산은 3억 2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박용승 후보를 공천했지만 전과 등의 문제로 후보를 사퇴하지 않아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중당의 여성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또한 성남 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중원구 총선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선에 도전장을 낸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에 맞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윤영찬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이 중원구 탈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 비서관은 2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는 미래통합당 신정치 혁신특위위원장으로 8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의약분쟁과 관련해 업무방해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민중당 김미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된 후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 통진당 해상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2억 6천여만 원의 자산을 신고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성은 후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9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죠. 이처럼 중원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윤 후보와 정권 심판로를 내세운 신 후보, 그리고 국회 재탈환을 노리는 김미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분당갑, 분당을의 선거 결과도 관심이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보수의 텃밭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둬 이번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높죠. 재선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2,311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입니다. 이어 업무상 배임 및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 1건도 신고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전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김은혜 후보가 뒤늦게 전략공천을 받은 후 지역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21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우주영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고문으로 1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3명의 후보가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판교 공공임대 분양 문제, 서현동 110번지 문제, 판교 젊은층 공약 여부가 본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분당갑보다 분당을의 경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당을의 경우 성남 지역 4개 선거구 중 7명의 후보가 출마해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45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공무집행 방해 상해로 한 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32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성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정의당 양호영 후보는 정의당 성남시 의원회 의원장을 맡고 있으며 5,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최지민 후보는 우리공화당 기획홍보국 부국장으로 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민중당 김미라 후보는 제4대 성남시의 의원을 역임했으며 6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의준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22억 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나영 후보도 6,400여만 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나영 도의원이 도의원 사퇴로 도의원 보궐선거도 분당을에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1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2018년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재영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1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정의당 성남시의 사목장인 정의당 이혜훈의 후보도 표밭을 다지고 있으며 2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총선은 14일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후보자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도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